오늘 인스펙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크롤스페이스입니다. 보고 계신 집은 3년 된 신축 주택인데요. 상태가 어떤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크롤스페이스 위치는 집마다 다른데요. 이 집의 경우 1층 스토리지룸 안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부터 인슐레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태도 양호하고 보시면 R밸류가 38이라고 적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이곳 시애틀 날씨에 적합한 퀄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크기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최소한 18x24인치가 기본인데요. 20x25인치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보를 이용해서 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장에 오렌지색 플라스틱 파이프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1층 바닥을 뚫고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넷워크 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비어있는 파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크롤스페이스 안으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하게 전기줄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은 지 10년에서 약 12년 정도 된 집들의 경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핑크색 색깔의 파이버글라스 인슐레이션이 보이는데요. 로보를 이동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검정색 베이퍼 배리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을 보면 1층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후딩까지도 베이퍼 배리어가 기본적으로 12인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닥만 덮어놓고 마는 경우가 흔한데요. 레귤레이션에 맞게 빌더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파이버글라스 인슐레이션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인스펙션을 하다 보면 인슐레이션 포일이 바닥을 향하게 잘못 설치된 경우를 더러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컨덴세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선 다행히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멀리 파운데이션이 보이네요. 그리고 위쪽으로 벤틸레이션이 보입니다. 좀 더 가까이 인스펙션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오고 또 막혀 있지 않아서 일단 벤틸레이션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시다시피 이 벤틸레이션 테두리 처리가 좀 미비한데요. 인스펙션 보고서에 적을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운데이션도 지금까지는 양호해 보입니다. 좀 더 둘러봐야겠지만 심하게 갈라졌거나 공사 부진으로 리바가 노출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소일로 인해서 남은 물자국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요.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공사하면서 남긴 나무 부스러기들이 바닥에 많이 보이는데요. 그다지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새집 사신 분들 1년 워런티 끝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빌더에게 좀 보여주고 청소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게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검정색의 그 에어덕이 앞에 보입니다. 겨울에 히터를 켰을 때 따뜻한 공기를 또 여름에 AC를 통해서 집안으로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는 에어덕인 만큼 인스펙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면 일단 인슐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또 3년 전 설치 그대로 데미지 없이 양호한 상태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천장에 설치된 그 파이버글라스 인슐레이션을 플로어 조이스트 사이로 빈틈없이 아주 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인슐레이션이 내려앉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끈으로 촘촘히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덕의 경우 레귤레이션에 따르면 최소한 4인치 이상 바닥 위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얼추 봐도 한 18인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인스펙션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쥐나 너구리로 인해서 그 에어덕을 감싸고 있는 인슐레이션이 뜯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더 둘러봐야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깊숙이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크롤스페이스의 경우 배수관이 새는 문제로 물이 흘러서 땅에 고여 있거나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고여 있었던 흔적은 없는지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서 잠깐 화면을 정지해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베이퍼 베리어가 후딩까지 둘러싸여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위에 플로어 조이스트 받침목인 걸어도 내려앉았거나 부러져 있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뭐 별다른 데미지 없이 상태가 양호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수월 파이프가 걸어에 걸려 있는데요.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플러밍 스트립을 사용했습니다. 대충 줄러 묶어 놓은 경우가 흔한데 여긴 규칙대로 했네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바닥에 G 배설물이 조금 보입니다. 검정색이 아니고 회색인 걸로 봐서 오래된 것 같고 공사 초기 때 배설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패스 컨트롤을 불러서 별도의 인스펙션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 콘크리트 파운데이션 아래로 에플로레센스가 보이시나요? 가로로 길게 하얗게 보이는 자국이 바로 에플로레센스입니다. 물이 콘크리트 안으로 스며든다는 증거인데요. 앞에 영상에서 본 파운데이션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로브를 이동해서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에플로레센스가 보이는데요. 물이 콘크리트 안으로 스며들었다가 증발하면서 미네랄과 같은 워터 디파짓이 남게 되고 차츰 마르면서 이렇게 하얗게 자국이 남는 건데요. 심할 경우 주변에 곰팡이가 생기고 심지어 파운데이션에 금이 가면서 최악의 경우 콘크리트가 조금씩 부서져 내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에플로레센스는 1년이면 약 5, 6개월 비가 오는 시애틀에서는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빗물이 집 주위 땅속 깊이 흘러내려와서 파운데이션에 고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걸어도 중요하고 또 다운스파우트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레이딩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제작해서 조만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을 보시면 가로로 길게 금이 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기 공사 때 위아래로 두 번 나눠서 콘크리트를 붓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이때 먼저 부은 아래 콘크리트가 마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보시면 틈이 일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닥에 깔려 있는 앞서 말씀드린 베이퍼 베리어의 경우 재구시를 하려면 잘 펴져 있는 상태로 바닥 전체를 다 커버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커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3년밖에 되지 않은 새집이라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 상태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곰팡이가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해서 1층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플로어 조이스트와 같은 나무가 서서히 썩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사람을 불러서 베이퍼 베리어를 마저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3년 된 개인주택 크로우스페이스를 한번 점검하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홈 인스펙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천지 차이죠. 작던 크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후회 없도록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HR의 인스펙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시애틀에 거주하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처럼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인스펙션 보고서도 한국어로 드리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